어제와 오늘이에요. 이 단원 제목은 어떻게 출판사가 달라도 다 똑같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밑에 학습 괴감 볼게요. 중세 국어의 기타 등등을 파악합시다. 현대 국어와의 차이점을 파악합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중세 국어의 실제, 중세 국어의 자료를 보면서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를 비교해 보고요. 국어는 실제 변화하는 실제입니다. 옆에다가 이렇게 써볼까? 국어의 역사성. 이렇게 한마디만 더 쓸게요. 국어는 자꾸자꾸 변하는 애들이거든요. 밑에 나와 있는 출제 포인트. 여러분들 다른 학교에 비해서 시험범위 많은 거예요. 다른 학교는 이 출판사에 따라서 소학원에 빼고 훈민정음만 있기도 한데 여러분들은 둘 다 있잖아요. 하지만 좋은 점은 그렇게 되면 나오는 문제는 뻔하다. 이거예요. 자, 출제 포인트 1 볼게요. 중세국어의 특징. 중세국어의 특성을 설명한 글과 구체적인 예를 통해 중세국어의 의문, 문법, 어휘, 표기상의 특징을 파악해보자.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다 파악하고 잘 알고 있는 거. 옆에 중세국어 포인트 두 번째, 소학원의 훈민정음과 소학원의 특징. 중세국어 자료 훈민정음이랑 소학원회를 보고 현대국어와의 차이점을 볼게요. 밑에 3번, 요게 제일 어려운 까다로운 포인트가 될 거예요. 세종어제 훈민정음과 소학원회를 비교하는 것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어때? 몇 장 안 되는데 벌써 금방 넘어간다고요? 자, 시작해 볼게요. 출제 포인트를 알아봅시다. 중세국어의 특징, 음운. 음운이라는 뭐예요?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음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 자음, 모음 이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쓰지 않는 반치음이라는 애가 있고 비읍 밑에 이응 달려있는 순경음 비읍 점 꼭 찍혀있는 아래와 같은 음운이 존재합니다. 현재 쓰지 않는 음운이 존재합니다. 옆에다가 and 이렇게 쓸까요? 옛 이응 있었는데 지금 안 쓰고요. 이응 위에 획을 하나 더한 여린 히읗도 있었는데 지금 안 쓰는 애들이지. 성조를 표시하는 방점이 존재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성조가 뭔지는 알아야지. 성조 뭐예요? 말에, 소리에, 높낮이. 소리에, 높낮이.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리의 길고 짧은 장단이 아니라 높낮이다. 브드, 브스, 브스그와 같이 자음이 연속으로 둘 이상 존재하는 밑줄, 어두자음군이 존재합니다. 밑에다가 쓸 거예요. 어두자음군은 언제만 어두자음군이다? 초성에 쓸 때만. 현대국어에 비해서 밑줄, 모음조화 현상이 비교적 잘 지켜졌습니다. 모음조화 현상은 뭘 모음조화라고 하는데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그러면 생각해야지. 양성모음엔 뭐 있는데? 아래 아, 오. 음성모음에는 뭐가 있는데? 우. 요렇게 있었다. 문법에는요, 주격조사 이와 이가 사용되고 있었어요. 옆에다가 괄호해 놓고 씁시다. 가, 없음. 현대국어에는 이가 깨서가 주격조사거든요. 근데 이 시절엔 가가 없었어. 명사형 어미, 옴음이 사용되었습니다. 요게 들어간 단어 하나만 쓸게요. 수매.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수매. 비읍시오. 높임 선어말 어미가 현대국어보다 다양하게 발달되었다. 옆에다가 괄호 해놓고 이름은 길지만 한번 써봅시다. 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에는 삽, 잡, 반치음 쓰여있는 앞 요렇게 세 개가 있었다. 요렇게 생긴 애들 보면 객체 높임이다. 앞에 나오는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여줬을 거다. 다음, 현대 국어에는 볼 수 없는 고유어가 많이 있었어요. 한자어가 수입되면서 한자어 쓰임이 증가했어요. 몽골, 중국, 여진어 등 외래어가 유입됐습니다. 됐어. 밑에 표기법 쓰는 거지 쓰는 거.
받침 표기로는 요거는 외워주셔야지. 그느드르 무브스만 허용하는 개수를 세봤더니 8개. 밑줄 8종성법. 주의하셔야 될 거는 뭐냐? 나에다가 디귿 받침 쓰여져 있는 글자가 있다. 나에다가 시옷 받침 쓰여져 있는 글자가 있다. 얘네 둘이 발음 다르다. 요게 또 포인트가 될 거예요. 어떻게 다른데요? 해주세요. 못해요. 들어본 적이 전 없거든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이어 적기와 형태소를 밝혀 적는 끊어 적기가 함께 쓰였다. 한자음은 밑줄, 동국식으로, 동국정원식으로 표기했다가 점차 금방금방 사라졌습니다. 세로 쓰기 했어요. 띄어쓰기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두점을 찍어주기는 했었습니다. 중세국어의 특징이라고 해서 뭐 거창할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뭐 별거 없죠. 자, 밑으로 내려와서 출제 포인트 2번. 세종어제 훈민정음의 특징. 현대국어에선 쓰이지 않는 의문이 쓰입니다. 옆에다가 쓸까요? 아래 아, 반치음, 여린 히읗, 옛 이음, 순경음 비읍. 요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세종어제 훈민정음에는 요 반치음 안 쓰여져 있지만 그래도 체크해 놓을게요. 이어적기 합니다. 방점을 찍어요. 방점을 찍는다라는 말 자체는 뭐의 동의어냐? 성조 있음의 동의어입니다. 어두자운군 사용되고 있어요. 예로 쓰여지는 단어 하나만 쓸까? 뜨들. 하나만 더 쓸까? 수매. 비교 부사격 조사애가 있었습니다. 언제 쓰여져 있어요? 나란말싸미 둥윅에 달아 할 때의 요애. 중국과 달라서. 어휘, 현대국어와 비교했을 때 이동 축소된 어휘가 있습니다. 뭐 생각나는 애들 써보면 말쌈, 놈, 어엿비너겨, 하다, 뭐 이러한 단어들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주격조사 소학원에서는요. 색깔 다르게 할까요? 소학원에선 주격조사의 이가 현대국어의 가께서로 바뀌었습니다. 이 시절 주격조사 그냥 이 쓰고 있었다. 접속조사 이며 뭐뭐과로 바뀌었습니다. 몸이며 머리털이며 살한 할 때 이며 몸과 머리털과 살은 뭐뭇과 뭐뭇과 뭐뭇과. 중세국어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잡이 있었는데 현대국어에서는 사라졌습니다. 라고 됐고. 밑에 나와 있는 출제 포인트 3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세종어제 훈민정음과 소학원의 비교. 세종어제 훈민정음 이 시절에는 이어적기. 동국정원식으로 한자음 표기. 소학원의 시절에는 끊어적기 확대. 한자어를 현실음에 맞게 표기했습니다. 그러면 동국정원식 밑에다가 써야 되겠네. 아, 얘는 한자음을 이상적으로 표기했다. 네, 말이 너무 어려운데요. 중국식 발음에 가깝게 표현했다고. 한자를 쓸 때. 어차피 우리말 아니니까. 다음 페이지. 247쪽. 6쪽. 국어의 어제와 오늘 천천히 할게요. 뒤에 또 할 거예요. 선생님 저렇게 똑같은 이야기 계속 하셔도 됩니까? 할 만큼 할 거니까. 시작해 볼게요. 10세기 초 고려가 건국되며 국어의 중심지는 경주에서 개성으로 옮겨갑니다. 중세국어는 이때부터 임진왜란이 일어난 16세기 말까지입니다. 중세국어 내모. 언제부터 언제까지? 10세기 고려 건국되면서 밑줄 임진왜란이 일어난 16세기 말까지. 그러니까 10에서 16세기.
다음 글을 읽으며 중세국어의 의문, 문법, 어휘, 표기상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가장 큰 특징은 의문입니다. 밑줄, 반치음, 순경음, 비읍, 아래화가 존재했습니다. 우리 옆에다가 또 쓸 거예요. 뭐 여린 히읗 한 번 쓸 거고요. 옛 이응도 쓸 거고 반치음 있고 이 의문은 발음을 추측할 뿐 실제로 어떻게 발음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옛날에 별그대의 도민준 씨는 들어본 적이 있겠지. 또한 너무 옛날 드라마인가 그것도? 중세국어에서는 글자 왼쪽에 왼쪽 괄호 한 개나 두 개 점 찍히거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을 밑줄 방점 또다시 밑줄 성조를 표시한다. 성조는 뭐였어요? 밑에다 하나만 더 씁시다. 말의 높낮이. 자음과 모음을 살펴볼게요. 자음의 경우 음절의 첫 소리에 브드, 브스, 브스드와 같이 자음이 연속으로 둘 이상 오는 어두자음군이 존재했는데 현대국어로 오면서 되게는 된 소리로 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할까? 어두자음군 현대국어 오면서 된 소리로 변했어. 모음의 경우 모음 조화가 비교적 잘 지켜졌습니다. 괜찮나요? 별로 어려운 얘기는 없죠? 밑에 문법 볼게요. 문법에서 두드러 트지는 건 주격조사의 쓰임입니다. 주격조사, 네모. 현대국어에서는 주격조사 이가가 쓰이지만 밑줄 중세국어에서는 이가 쓰이고 가가 쓰이지 않았습니다. 명사형 어미로는 음이 있었어요. 밑에다가 예를 쓸 거예요. 뭐라고? 요거 씁시다. 다시 깨끗하게 쓸게요. 에 할 때의 요 음이 명사형 어미다. 쓰다 동사, 명사. 중세국어에서는 높임 선어말 어미가 현대국어보다 잘 발달했고요. 여긴 빨간색으로 밑줄.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는 쉬샤.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는 삽, 앞.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로는 it이 쓰였습니다. 요거는 실제 예문 보는 게 훨씬 빠르고 정확할 거예요. 신나는 어휘. 중세국어 문헌에서는 현대국어에서의 볼 수 없는 밑줄, 많은 고유어. 이들 어휘는 현대국어까지 살아남은 경우도 있지만 소멸되거나 의미나 형태가 바뀌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는 한자어가 많이 유입되었어요. 고유어와 한자어의 경쟁이 계속되었고 한자어의 쓰임이 증가했습니다. 이웃나라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중국어, 몽골어, 여진어 등 외래어가 많이 들어오기도 했었습니다. 표기, 받침에 몇 개만 쓴다고요? 8개. 받침에 요렇게 8개만 쓰는 팔종성법. 글자를 표기할 때 소리나는 대로 적는 밑줄, 이어적기. 이어적기는 다른 말로 또 뭐라고도 한다? 연철. 형태소의 모습을 밝혀 적는 끊어적기도 나타났습니다. 밑에다가 쓸까요? 끊어적기, 분철. 앞에서 한번 한 페이지에서 정리하다 보니 할 게 또 별로 없네. 다음 페이지. 247쪽. 한자음은 초기에는 중국의 발음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이 말 중요해요.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적는 동국정운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위에다가 또 쓸 거예요. 뭐라고 쓸 거냐? 어머, 만약에 종성이 없다면 어떻게 한다? 소리 나지 않는 음가가 없는 생이응, 그냥 이응을 표기합니다. 소리 안 나는 이응을 표기한다는 거지.
점차 실제 발음하는 한자음으로 표기했습니다. 세로 쓰기 했고요. 띄어쓰기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엔 구두점 찍어줬었대요. 데스까? 밑으로 내려와서 교과서 꼼꼼히 이해하기. 왼쪽에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있죠? 또 하고 있어요. 됐을까? 어차피 좀 이따가 문제 같이 풀 거 아니고 여러 번 문제 풀 거예요. 그리고 틀린 건 제가 다시 1대1로 체크해 드릴 거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소단한 평가 문제 푸시면 되지. 여기도 풀고 여기도 풀고 여기도 풀고 야호 여기도 풀고 여기도 풀고 여기도 풀고 오케이. 맨 앞 페이지로 돌아와서 253페이지까지 빠진 문제 지금 풀어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살펴봅시다. 27페이지 247페이지 중세국어의 명사형 어미는 현대국어와 다릅니다. 그렇지. 중세국어에는 뭐 있었어? 있죠. 현대국어에는 미음이나 이 있지. 그러니까 과거랑 지금이랑 다르죠. 1번 오케이. 2번 훈민정음 창제 대신 당시에는 7개의 자음, 큰일 날 소리, 8개의 자음이 받침 표기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팔종성법. 2번 틀렸네. 중세국어의 어두자음부는 대개 현대국어의 된소리 되었습니다. 괜찮죠? 중세국어에서는 이전 시기에 비해 한자어의 쓰임이 증가했습니다. 그렇지. 한자어 많이 들어왔으니까. 오케이. 맞는 얘기. 중세국어에서는 현대국어와 달리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가 다양했어요. 어느 정도냐?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있고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있고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답은 2번. 현대 국어에서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얘 하나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2번. 보기를 통해 알 수 있는 중세 국어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밑에 뭐 나와 있어요? 용비어천가 나와 있죠. 시작해 봅시다. 1번. 오늘날에는 쓰이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래 있잖아요. 1번 오케이 맞는 얘기. 2번 글자 옆에 방점을 찍어 성조 말의 높낮이 나타냈습니다. 맞는 얘기죠. 오케이. 깊은처럼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이어적기가 일반화되었습니다.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이어적기 아주 좋은 얘기. 왜? 깊은은 깊 더하기 은이었었거든요. 하나니 여름 하나니 열매가 많습니다. 현대국어의 하느니와 같은 의미 땡, 예, 의미 이동된 단어죠. 4번이 답이었었네. 5번 바람에, 가말에 얘가 어디에서 왔는지 찾아야 돼요. 바람에, 가말에 라고 해서 무엇 때문에 라고 하는 부사격 조사 에가 쓰였는데 람의 아가 양성이라서 에 온 거예요. 가말 양성이라서 에가 온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야지. 음성이면 뭐 오는데요? 에 와요. 어이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모음조화 잘 지켜졌다. 복잡한 얘기였지만 완전 맞는 얘기지. 다음 3번 어디 있을까? 기역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역 뭔데? 어머 앞 페이지에 있었던 기역이죠. 쭉쭉쭉 넘어와서 기역. 형태소의 모습을 밝혀 적는 끊어적기. 끊어적기 되어 있는 거 어렵지 않았죠? 답은 5번. 특히 어느 부분이 얼굴 더하기 2면데 리을 넘어가지 않았잖아요. 나머지 것도 살펴볼게요. 놈 더하기 2, 사람 더하기 2, 바랄 더하기 에. 같이 쓰고 계시죠? 말쌈 더하기 2. 전부 다 앞에 글자 받침 미음 리을이 넘어갔지만 5번은 넘어가지 않았지. 그래서 답은 5번. 기역 이해로 적절한 거. 뭐? 끊어적기 물어보고 있었던 거. 5번 확인하시면 되겠죠. 지문 읽지 않고 문제만 바로 같이 갈게요.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언어의 특징은 뭐예요? 지금
말이 변합니다죠. 언어의 역사성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의 역사성은 2번.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합니다. 없던 말이 생성. 안 쓰던 말이 갑자기 많이 쓰인다 발전. 사람이 안 쓰면 사라집니다. 소멸의 단계를 거칩니다. 언어의 역사성. 다음 자료 중 A를 설명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A 뭐예요? 한자어 엄청 유입했고요. 이웃나라 과정에서 외국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거 찾으면 되죠? 조류의 종류의 매, 보람의 송골은 몽골에서 온 말입니다. 기억 오케이. 넓고 길게 흐르는 줄, 큰 물줄기, 가람이 한자어 강과의 경쟁에서 밀려났습니다. 오케이. 놀이나 잔치로 여러 사람들의 모임을 뜻하는 말, 현대국어에서 고유어, 목고지라는 말을 다시 살렸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경쟁하다 보니 지고 있어요. 이런 얘기인데 얘는 다시 되살려냈어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지. 디귿X. 리을. 중세국어에서는 배추를 백채로 썼지만 중국어 발음 빠이짜이 죄송해요. 가깝게 발음한 것으로 보아 배추가 중국어에서 온 말임을 알 수가 있다. 오, 외국에서 들어온 말. 리을 포함. 답은 기억, 니은, 리을 3번. 위로 올라가서 3번 문제 보러 갈게요. 이건 누구예요? 제목이 용비, 어천가. 몇 장? 2장.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최초의 작품입니다. 서사적, 송축적 성격을 지닌 악장입니다. 완전 다 중요한 말이네. 서사적, 송축적, 악장. 조선이 영원히 번성해 나갈 거예요. 그렇지. 어떻게? 조선이란 샘물이 바다로 갈 거니까요. 4번. 조선 건국의 정당성. 그렇지. 후대왕에 대한 권계. 괜찮습니다. 특히 후대왕에 대한 권계는 여기 위에는 없지만 맨 마지막인 125장에 나오고요. 얘는 2장이에요. 용비어천가. 갑오개혁 이후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 이거 중세국어인데요. 갑오개혁 이후면 뭔데? 완전 현대국어인데. 4번 보러 갈게요. 단어 뜻풀이 한 거니까요. 적지 뭐 쉽지 않게. 답은 3번. 여름 하나니 열매가 많으니 열매라는 뜻이었었죠. 5번. 위에 지문 보면서 할게요. 1번 불휘. 글자 옆에 소리를 나타내는 방점. 점 하나 콕 찍혀있죠. 1번 오케이. 깊은. 깊 더하기 은. 이어적기 한 거네. 2번 끊어적기 했다. 땡. 5번의 답은 2번. 디귿. 발알에. 현대국어에 쓰이지 않는 아래야 쓰고 있죠. 3번 맞는 얘기. 4번 여름 하나니 기본형은 하다라는 뜻이고 하다라는 형태고 뜻은 많다라는 뜻이죠. 4번 오케이. 5번 가말에 우리 아까 모음 조화하면서 예로 들었던 단어잖아요. 모음 조화 잘 지켜졌음. 그래서 5번의 답은 2번. 다음 페이지.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비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중세국어 새로 쓰기, 오케이. 끊어적기 아니라 이어적기지. 주격조사 이이, 명사형 어미 옴음, 모음조화 잘 지켜졌고 현대국어 가로쓰기, 이어적기 쓰이고 있어. 이어적기만 쓰이는 거는 아니지. 근데 이어적기, 잠깐만, 헛소리 하고 있어. 현대국어에는 죄송해요. 끊어적기죠. 형태소 번역 밝혀 적는. 정신줄 놓을 뻔했네. 주격조사 이가 쓰이고요. 명사형 어미 기 쓰이고 있고 모음조화가 일부에서만 지켜집니다. 괜찮죠? 틀린 건 2번. 7번 문제. 야호! 세종어제 훈민정음 이야기 나오죠. 바로 문제 들어갈게요. 1번. 훈민정음에 대한 한문 해설서. 한문이 어디냐? 전부 다 우리말 해설서지. 세조가 훈민정음을 만든 후에 썼다? 아닌데요. 훈민정음 만든 건 세종인데요. 이게 출간된 건 세조 때가 맞아. 하지만 훈민정음을 만든 건 세종이지. 3번. 훈민정음 창제 취지와 목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케이. 4번. 백성들에게 올바른 삶, 너네 똑바로 살아라 그런 거 아니고요. 실용성을 실험해볼 의도가 담긴 건 누구야? 위의 글이 아니라 용비어천가지. 그러니까 7번의 답은 3번. 8번.
단어 뜻이네요. 단어 뜻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해석 엄청 다 잘하고 있으니까. 예나야, 8번에 답 몇 번이에요? 단어 뜻 해석 틀린 거. 통하지 아니하므로 어리석은 백성이 사람이 어여삐 여겨 백성을 예쁘게 여겨서 아니지 가엽게 여겨지. 뜻 틀린 건 4번. 다른 건 용서해도 해석 틀리는 것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거꾸로 매달아 버릴 거니까요. 아, 그러면은 신문에 나겠지. 죄송합니다. 말로 할 거예요. 말로 한다 그래놓고 막 쌍욕하고 그러면 또 그것도 안 되겠지? 좀 평화주의자. 9번 볼게요. 둥귀에 달아. 우리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 누구예요? 얘예요. 얘. 중국과 달라서. 비교 부사격 조사. 9의 1번. 중세국어에서는 비교 기준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에를 사용한다. 오케이. 해석할 때 중국과에 해당하잖아요. 1번 맞는 얘기. 2번 니은. 니르고자. 이르고자 세상에. 초성에 있는 니은 날리지 않고 그대로 썼죠. 초성에 오는 니은 날리는 거 뭐라고 그러는데? 두음법칙. 중세국어에는 두음법칙 적용되지 않았고 현대국어에선 두음법칙 적용된다. 맞는 얘기잖아. 디귿, 마참내, 마침내. 현대국어보다 중세국어에서의 모음조화 잘 지켰다. 그런가? 아래아, 아래아, 아이니까 양성, 양성, 양성. 완전 잘 지켰네. 혹시 내 말이 너무 빠르니? 그래요. 채연아, 요 정도 스피드 괜찮니? 네. 너한테 말만 걸지 않으면 괜찮니? 관심 받고 싶어서 그래요. 한참 관심과 사랑이 필요할 나이거든. 사랑해주진 않더라도 관심은 좀만 줘. 4번 리을. 뜨들. 쟤 어떻게 만들어진 단어예요? 부드. 이렇게죠. 어두자음군이 사용되었다. 오케이. 현대국어로 오면서 된소리로 변한다. 오케이. 그럼 답은 5번이겠지. 수매는요. 어떻게 만들어졌어? 스, 에. 이름 붙여줄게요. 쓰다의 쓰는 동사의 어간. 명사형 어미. 에. 부사격 조사. 명사형 어미 애가 아니라 음이지. 게다가 현대국어로 계승되지도 않았어요. 현대국어에서는 명사형 어미 뭐 쓰는데? 기. 이런 애들 쓰는데. 틀린 건 5번. 10번 확인할게요. 한글 창제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1번 세종은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의사소통이 어렵다라는 점을 파악하고 있어. 그렇지. 둥귀게 달아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된 주체로서 인식하는 자주정신이 드러나 있어. 자주정신이 있잖여? 백성들을 가엾게 만들고 있어. 애민정신. 그라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편하게, 실용정신. 그렇지. 답은 5번. 그러한 정신으로 자음과 모음을 28글자로 최소화하고 큰일 날 소리. 기본적인 문법이 왜 없어? 엄청 있는데 이어적기 그게 문법인디? 답은 5번. 다음 페이지. 11번 확인하러 갈게요.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야호! 이거 글의 제목 뭔데요? 소학언해. 1번. 효의 시작과 마침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렇죠. 효의 시작은 뭔데요? 몸을 헐게 해서 상하게 하지 않는 것. 효의 시작. 효의 끝은요. 출세해서 부모를 드러나게 하는 것. 1번 맞지.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최초의 작품은 용비어천가지. 교훈적이죠. 유교적이에요.
한자로 쓰인 책을 우리말로 번역한 책이다. 완전 맞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거 제목 뭐라 그랬어요? 소학언해. 소학이라고 하는 한문 책을 우리말로 해설해 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4번 맞는 얘기. 16세기 국어 괜찮네요. 답은 2번. 12번 저는 본문 띄워놓고 할게요. 1번 성조를 나타내는 방점이 사라졌다. 큰일 날 소리. 왜? 방점 엄청 많은데 1번 탈락. 2번 순경음 비읍의 사용이 확대되었다. 여기만 봐도 순경음 비읍 없는데요. 그 다음 어디가 있을까? 받자온에다가 밑줄 그리고 뒤에 또 문제 나오겠지만 요거 순경음 비읍 소실된 거예요. 순경음 비읍 소실된 거예요. 외워둡시다. 이거 몇 세기? 16세기. 15세기에는 저 단어 어떻게 썼냐면요. 이렇게 썼어요. 받, 자, 순경음 비읍에 아래아 쓰고 니은 이렇게 썼었어. 그러니까 순경음 비읍의 사용이 줄어들었지. 요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걸 뒤에 소수적 문제 하나 요거 있는데요. 그 다음 어디가 있냐. 12번에 3번 한자음을 실제 발음에 맞게 표기했다. 아, 예, 괜찮아. 공제, 제에다가 동그라미, 증자, 자에다가 동그라미. 어머, 소리 안 나는 무의미한 받침 이응 사라졌잖아요. 위에다 쓸까? 뭐라고? 동국정운시 한자음 표기. 안 됐다고. 그러니까 12번에 3번 맞는 얘기지. 문장 부호를 써서 문장 부호 어디 있는데 없는데요? 12번에 5번 끊어적기 사용이 사라지고 이어적기 사용이 확대되었습니다. 아닐 거예요. 한번 살펴볼까요? 끊어적기. 칠판 봐주세요. 끊어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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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적기. 끊어적기. 이어적기. 끊어적기. 끊어적기가 더 많아. 빨리 인정해줘. 끊어적기가 더 많아. 오케이. 5번 틀리고. 어쨌든 12번의 답은 3번. 13번은요. 답은 4번이죠. 왜? 1, 2, 3, 5 여기에 나와 있는 애들 전부 다 특징 뭐예요? 1, 2, 3, 5 얘네들 전부 다 뭐 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출세하는 얘기예요. 4번은 뭔데요? 효도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못해 속상해. 이런 얘기예요. 답은 4번. 옆으로 또 올라와서 14번 중세국어와 현대국어를 비교할 거예요. 살펴봅시다. 1번 공제, 공자가 공자께서 어머 문제가 되는 건 누구야? 요거야. 요 요 이가 주격조사야. 가께서 주격조사 이가 현대국어 가께서로 바뀌었습니다. 괜찮지? 증자 다려에게 누구누구에게 부사격조사 다려에게로 바뀌었다. 맞지? 몸이며 몸과 접속조사 이며 과로 바뀌었다. 맞지? 받자온 얘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야? 한 번만 씁시다. 받다 잡다 안 이렇게 해요. 중세국어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잡은 현대국어에서 객체 높임을 나타내는 조사께서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 어디까지? 현대국어에서 여기 싹 다 지워. 사라졌다. 소실되었다. 현대국어에서 높임 선어말 어미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밖에 없어. 4번. 효도의, 효도의, 의는 관형격 조사. 괜찮아. 답은 4번. 16번. 의미 축소가 일어난 단어는 답은 2번이에요.
왜냐? 살펴보러 갑시다. 자, 어딨냐? 2번 B. 여기 보세요. 얼굴. 해석 뭘로 해? 형체라고 해석하죠. 옛날엔 몸이라고 쓰면 형체, 헛소리하고 있어. 죄송. 얼굴이라고 쓰면 형체라는 뜻이었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안면, face 이거잖아. 형체는 이거 다인데 안면이면 요만큼은 의미 축소지. 그래서 16번의 답은 2번. 됐을까? 다음 페이지. 17번. 가와 나가 달성될 당시의 국어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음절의 첫 소리에는 하나의 자음만 올 수 있다. 땡. 2개 이상 올 수 있지. 어두자음군 있는데 어두자음군 있으니까 하나의 자음만 온다. 틀린 말. 일반적으로 거듭적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이어적기죠. 이전 시기에 비해 한자어보다 고유어 아니야. 한자어 고유어. 한자어 사용 늘어났고 고유어 사용 줄어들었지. 가로쓰기 아니야. 세로쓰기지. 의미 구분되는 곳에 방점. 의미 구분하려고 방점 아닌데요. 5번이네. 이웃나라와 접촉 과정에서 중국어, 몽골어, 여진어가 유입되었다. 18번. 빈칸 채웁시다.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소리가 다른 소리로 변하기도 하고 아예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운 소리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어가 변화하는 것을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한다. 위로 쭉쭉쭉 올라가서 19번. 가와 나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와 나는 130년 정도 차이가 있어요. 표기해 봅시다. 1번. 가에서 사용하던 게 나에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누구? 순경음 비읍이요. 가에선 쓰다가 나에선 쓰지 않았지. 음의 높낮이를 표기했던 기호, 방점. 나에서도 여전히 씁니다. 맞는 얘기지. 가에선 주격조사 이와 이. 나의 주격조사 가 있어? 아니야. 나도 아직은 이야. 여기 있잖아요. 공제. 있잖아요. 3번 틀리지. 가는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 나는 현실음 가깝게 표기. 맞고. 가에서는 글자를 그대로 쓰는 이어적기. 나에서는 끊어적기도 있다. 5번 맞는 얘기. 틀린 건 3번. 20번. 현대 국어로 오면서 의미 변한 거요. 2번이죠. 어린 백성, 어리석은 백성. 이거 완전 의미 변화한 거지. 나머지는 다 그대로 똑같다. 17번 기역. 효도의 비르소미요. 효도의 시작은 뭔데요? 그냥 저는 후려쳐서 쓸게요. 몸을 소중히 상하게 하지 않는 것. 니은 효도의 마침은요. 출세해서 아유 자식 잘 키우셨네. 부모를 드러내는 것. 끝까지 써야 돼. 출세하는 것 거기까지 쓰면 틀려요. 부분 점수도 안 줄 거예요. 됐을까? 오케이. 신화 문제 1번. 불휘는 2로 끝났어. 그쵸? 그러니까 이 뒤에 주격조사 붙여? 안 붙여. 왜? 여기 보세요. 이 모음 다음에는 주격조사가 쓰이지 않는다. 1번 맞는 얘기지. 2번. 세미, 백성이에서 쉐미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 셈 더하기 2. 백성이는 대놓고 이 붙어있네. 그쵸? 그러니까 2번 체연의 주격조사 2가 결합한 거다. 맞는 얘기. 3번
공제, 홀배, 공제. 여기 어떻게 만들었어요? 공자이. 홀배, 홀바이. 이응 없이 이가 붙은 거지. 3번 맞는 얘기. 4번 남간, 물은, 체언에 모두 주격조사 이가 결합할 수가 있습니다. 받침이 있는 애들이니까 답은 5번이겠죠. 바람에, 증자, 다려, 체언에는 모두 주격조사 이가 결합될 수 있다고 살펴볼까요? 바람, 얘는 뭔데? 어이쿠야. 바람, 여기에 이 붙일 수 있지. 그 다음 누구였어? 증자, 증자,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여기 주격조사 붙인다면 그냥 이 붙여야지. 그러니까 틀린 건 5번. 증자한테는 못 붙여요. 2번 뒷받침할 사례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받침 이응 없는 거. 예, 세상, 세. 어제는 말 그대로 어제. 문자, 위하야. 전부 다 한자 밑에 받침 없죠. 근데 여기는 애초에 받침이 둘 다 있어. 그러니까 소리 안 나는 이응 못 갖다 붙이지. 3번. 우와, 이거 엄청 외워줘야 되는 건데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자, 다른 색깔로 체크할게요. 앞에 글자가 그브스 흐면 삽. 앞에 글자가 드트즈츠면 잡. 앞에 글자가 느르므으면 앞을 붙입니다. 부모께 받자온 것이라 앞에 글자 뭐로 끝났어? 디귿으로 끝났지. 받잡의 디귿 어디가 있어? 요렇게 말을 만들어 볼까? 받이 디귿으로 끝나므로 드, 트, 츠 뒤에 오는 잡을 써야 한다. 이렇게 쓰면 끝이지 뭐. 4번요. 우리 요거 하고 우리 한 10분만 쉬었다 합시다. 어여쁘다 이거 뭐예요? 의미 이동 축소 확대 중에 의미 이동 찾는 거죠. 뜻이 완전 달라진 거. 미는 옛날엔 남녀 모두였는데 지금은 여자만 해. 줄어들었네. 축소. 씩씩하다는 옛날에 엄하다였는데 지금은 용감하다야. 뜻이 완전 바뀌었지. 이동. 세수는 손 씻는 거였는데 지금은 손 얼굴. 손에서 손 얼굴 전부 다 되죠. 의미 확대. 지갑은 본래 종이로 만든 거였는데 지금은 가죽 옷과 비닐로 만든 거. 종이만 그랬었는데 지금은 많이 늘어났지. 확대. 사랑하다에는 생각하다, 사랑하다 둘 다 있었는데 지금은 사랑하다 밖에 안 되죠. 의미 축소. 그래서 정답 이동에 해당되는 것 답은 2번. 됐을까요? 수고하셨고 10분만 쉬었다 할게요.